만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결과가 나왔죠. 금요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거 하나요. 저쪽도 한 줌이구나. 황교안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줌이구나. 왜냐면 극우 포지션에서 그 불법 부정선거 이런 것을 주장하고 막 선동했던 사람들이 황교안이 막 그런 사람들을 그 국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막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저쪽에서도 황교안 지지 세력은 한 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퍼포먼스를 하나 하겠습니다. 돌려드려야죠. 자, 안상수 떨어졌어요. 이 진짜.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내가 한 명 다 찢어드릴게. 그대로 돌려드려야지. 우리 재영이 형. 이런 모질이가 또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나와가지고 지지율 4등에도 못한 모질이. 요것도 쫙 찢어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하태하태. 태경이 안 됐다. 하태경. 안녕. 그리고 우리 교환이 형. 교환이 형 내가 준비 다 했지. 이분도 찢어드리고 안상수가 찢는데 안 말린 쟤들 다 똑같은 거고요. 이분만 특별히 한번 찢어드릴게요. 이분은 왕자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해야 이긴다며.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거 다 찢어드렸어요. 그렇게 찢으면 엑스문도 찢어지는데. 근데 저쪽이 재밌어진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그랬죠. 몇 퍼센트 나왔다고? 49.43인가? 야, 기억력 좋다 그래도 49.94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구도로는 2강 1중 일략이죠. 윤석열, 홍준표가 2강이고 유승민이 1중이고 원희룡은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 등과 0.1 얼마 차이 났을 거야. 이제 딱. 근데 이쪽이 재밌는 게 최근 4개월 동안 늘어난 국민의힘 당원이 26만 명이에요. 최근 4개월 동안. 근데 쟤네들은 우리랑 다른 게 있어. 당비 1,000원만 내면은 한 달만 지나면 투표권이 생겨요. 민주당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번 본선 가는 이 마지막 경선에서는요. 당원 투표가 50%입니다. 나머지 여론조사. 신규 당원 가운데 40대 이하가 전체 44.4%.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20대, 30대에 인기가 있는 사람은 홍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됐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강하냐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무조건 떨어뜨려서 수사받게 하기. 저는 그 생각으로 방송하려고 해요. 근데 뜬금없긴 한데 그다음 최재형은 하느님하고 합의를 안 하고 나온 거였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지?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나가라고는 했지 네가 된다고는 안 했다 이런 거죠. 맞네, 그거네. 황교안도 한마디 했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황교안이 윤석열한테 한 말이에요. 전도를 생각해 보겠다. 미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고요. 황교안 씨 응원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이야기는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싶은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었던 자해 정치권에 나오니까의 민낯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거 아직 공부를 못했다 뭐 준비하지 못했다 했던 그 시작 전부터가 재수의 온붙은. 근데 실제로는 그런 본인은 약간 그게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솔직함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정치권이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솔직하다고 칭찬하는 그런 곳입니까? 그냥 준비 안 된 건 안 된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캠프가 차려졌잖아. 사실 최재형은 윤석열이 대타였단 말이에요. 하도 윤석열이 위태위태하니까 그 대타로 최재형을 서브로 스페어 타이어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장 지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판사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념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캠프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갖고 이렇게 토론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그렇게 자주 바뀐대.
자기 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지도자다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감사원에 있을 때 평가가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 자체가 권위 의식이 없다고 그 칭찬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리더의 자격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잖아요. 감사원도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감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 나면 그냥 일반 공무원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대선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뭐 반문 기치를 내걸고 나왔지만 사실상 사위에도 못 드는, 지금 지지율을 조사하면 1%도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일단 한 놈 제거했다. 배신자 한 놈 제거했다.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월성원전 지금도 되게 열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월성원전 탈원전이 문제가 있다고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놈이야 이놈이. 그렇게 말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또 박근혜 때처럼 밑에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진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또 녹음하고 수첩에 접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십상시가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잘 정리됐다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가 국민의 삶을 왜 책임지지 않은 사람을 국민이 뽑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 한마디로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웃긴 사람들이 약간 정신병자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최재형이 정치권에 나와서 할 말도 아니고 그거는요. 동네에 땅개나 가지신 부자들이 지들끼리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세금 내기 싫다면서 하는 말이거든 그게. 그렇죠. 왜 국가가 국민의 삶을 돌보냐고.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상과 다르게 황교안의 지지 세력은 한 줌이었다. 최재형은 이제 끝났다. 정청래의원이 그랬을걸. 앞으로 정치권 기웃거리지 말라고. 원래 내가 알고 있기에 최재형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경남지사 정도를 좀 뻔내뻔내 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근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떨어지면은 같은 당내 세력이 놔둡니까?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지율 뭐 최종 경선에서 한 10%쯤 얻으면 당내 지지기만이 생긴 거거든. 그 힘으로 지방선거도 나가는 거지.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아휴, 내가 문 대통령 인사 실패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신 거 맞고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참. 이런 분들이 또 어디 가서 정관예우 받으면서 또 변호사 한단 말이야. 아, 진짜 내가 진짜. 변호사 할 수 있구나. 그냥 참 인사 실패가 아니고 참사랍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 씨. 자 그리고 윤석열로 이야기 한번 가보면은 윤석열 이야기는 이렇게 자꾸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천공스님 이분이 이제 다른 이름이 천공스님의 그게 본명인가 그게 정법인 거죠. 아니 진정 채널 스승이 이름이 정법이라는 그런 거야?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 네, 정법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천공 스승인가 하는 사람이 이 조국 장관 내 압색할 때 날짜 받아줬다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출마 선언 날짜 받아줬다는 소문이 있는 거.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잖아. 의사로 따지면 환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를 지금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 압수수색을 하는데 자기 전문 영역에서 전문적인 무언가를 하는데 그거를 날짜를 무당한테 한다. 이 구술을 해서 정말 합격을 한 건 맞아요? 아니 근데 무당이라고 설명하기 좀 그래 용어가 약간 그래 달라. 무당은 아니고 이 사람은 다 아, 도사야. 아. 그때 말하면. 그래 뭐 스님인데 사실 뭐 어떻게 없습니다. 불교에 그 적이 없다는 네. 거, 승적이 네,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게 이 도사라고 말은 부르는 스님이라고 거예요. 해요. 네. 민간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혼란한 세상에 점도 볼 수 있고 사주도 볼 수 있고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천공이라는 이 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간의 설전이 저는 귀에 너무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정법 유튜브를 찾아봐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도 많다. 이 두 마디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윤석열이 정법을 보고 있구나 하고, 두 번째가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안다는 거는 그 사람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면 따르는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뽑는 건 대통령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을 대통령을 시킨다고요.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백년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지금까지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될까 하는 새로운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정법 같은 사람의 이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제가 비하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전문가를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세속을 떠나신 분들에게 세속의 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지 왜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냐고. 내 말이요. 아니 근데 천공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천공 이거 천공 아니야. 아니 그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11,603개를 올리셨어요. 네? 근데 이거 하나의 조회수가 많이 안 돼요. 많이 안 되는데 11,000개나 올렸기 때문에 2억 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공부하라 하거든요.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여가지고 무슨 경제 전문가 부르고 서울대 뭐 전자공학부 가가지고 이게 와이퍼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근데 확실히 그건 같아.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코바나 컨텐츠의 역술인이 상주했다. 김건희는 미신 중독이다. 김건희 측근이 밝힌 윤석열 무속인 논란. 왕자 역술인 말 듣고 김건희 대표가 썼을 것이다. 역술인을 끼고 산다. 자택에서 수시로 불러들인다. 줄리 사건 이후 역술인들에게 더 의존한다. 아이고 배야. 이게 불안하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한참 쫓아다녔던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프랑스에서 곧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집으로 달려간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4시간 끼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 집에 가서 이제 불안하면 그 집 가서 잡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자를 선생님이 옆에서 새겨줄 수 있고 너무 내가 잘하는구나. 불안할 때마다 선생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주 지척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같은 게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걸 무당한테까지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압수수색을 해 마라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는 진짜 거예요. 심각한 게 뭐냐면 법조인의 눈에서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일선 수사기관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하는데 그걸 총장이 왜 날짜를 찍습니까? 아 그러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정말 압색이라는 게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강제로 사용해서 압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일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증거가 있을까 하고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 야, 압색하자 하는 건데 이걸 왜 총장이 어디 가서 야, 며칠 날 해? 이게 그래.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압수수색이 윤석열 총장 그렇죠. 정치적이고 네,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엉망진창이라는 거고. 아니 저기 뭐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답을 줄 리가 없는 거니까 명신하라고요 좀. 명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까 정법 스님 한 번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진정 스님이라고 하던데 진정 좀 하세요 좀. 이 사람이 64년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랑 나이가 똑같아요. 뭐라고? 90세는 돼 보이시는데. 그러네 진짜. 아 그렇구나. 네. 아니요 이재명 지사 또 수염 기르면 저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지금 김건희가 그 따라다니는 점쟁이가 일산에 있는 신내림 받은 여자 역술인이라는데 그 사람의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일종의 뭐 그루밍 그렇죠. 가스라이팅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럴 수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영부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사실 이런 거 있거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자연과학만 이야기하지만 정치 자체가 인문과학의 최고점에 있는 영역이란 말이야.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과학은 과학인 거고 그것은 어떤 일정한 논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에 역술인이 상주하는. 네, 역술인이 주위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산에 있는 그 신내림 받은 역술인이 가장 영향력 강한 찐. 근데 이 진정수님도 열흘에 한 번은 만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닥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2025년 9월 가을에 통일된다. 그리고 나는 밤마다 차원계를 왕래하고 신들과 대화를 한다. 그건 내 과인데 그 설명. 이거는 도사인지 제정신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최재형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의 뜻을 뭐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요즘 약이 좋아서 그 저 댓글창에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기독교를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신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궁금합니다. 원래 코로나가 막 처음 유행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에만 있는 거 좋다. 미칠 것 같은 거 이해한다. 강아지나 사물한테 말 걸고 싶을 수 있다. 근데 강아지나 사물이 나한테 말을 걸면 그땐 병원을 찾을 때다는 말이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병원을 찾으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것도 1번 치시는 분들이 1번 표현이 뭘 생각하면 계속 1번만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이씨 누를 뻔했네. 민주당 경선도 1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것도 1번, 국회의원 선거하면 1번, 지방선거하면 1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번호는 어떻게 되지? 거긴 누가 1번이려나? 아직 안 했나? 그런 거 없지 않나요? 아직은. 이젠 있겠지. 이제 생기겠죠. 이제 생기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논문을 그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대 학생 총투표가 나는 그게 성립이 안 된 줄 알았거든요. 성립이 됐더라고. 투표율 50.25%. 과반을 넘어서 겨우 넘었네. 과반을 넘어서 국민대가 김건희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 조사를 해라. 지금 학생들 의견을 밝혔던 거고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사세인 같은 경우는 국민대 총장 지금 고발했습니다. 왜 잘한다 논문 사생. 조사 안 하냐고. 시원하지 왠지. 그런 거고요. 여기까지.